올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말고 예. 내년에 또 새로운 종목에서 새로운 섹터에서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달하고 내년까지가 그 기회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급등을 했다가 다 까먹고서 예. 급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품은 다 그렇죠. 보신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개인분들이 네 번째로 많이 산 주식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더라고요. 이게 옛날 두산중공업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두산중공업은 사실 많은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2, 3년은 그냥 유상증자 내리하면서 유중의 아이콘이었죠. 한번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앞으로의 전망은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한번 궁금합니다. 이제 괜찮죠. 그러니까 최악은 그것도 지나가서 제가 안 봐도 다 알고 있어요. 그 22,000원, 3,000원까지 왔다가 12,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6,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떨어졌던 것들은 이 주식만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원전 관련주들이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그 대선 끝나고 나서 그 탈원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한신기계 같은 게 3,400원, 뭐 3,500원 했던 게 14,000원까지. 한신기계 많이 올랐었죠. 그럴 때 이제 같이 올라갔던 것들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것 없이 그냥 그 장밋빛 그 전망 가지고서 그냥 어떤 투기 세력들이 리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수주도 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뭘 하나 건진 건 없는데 주가가 먼저 앞서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 이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쭉 많이 떨어졌다가 요즘에 그 네옴시티 사우디 같은 데도 그렇고 폴란드 지난번에 이제 원전 수주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급격하게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고점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떨어지느냐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왔으니까는 여기에서 뭐 한 1,000원, 2,000원, 한 15,0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이상 지난번 저점 12,000원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다른 주식도 다 그래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뭐 해서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원전 수주를 한다든가 그래서 실적이 개선된다든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실제 실적에 앞서서 반영된 이제 이 기대감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조정이 됐는데 앞으로 실적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원전주들 그 원전주들가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대장 역할을 해서 쭉 가다 보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량도 많고 주식수도 많고 그러니까 무거운 주식이죠. 무거운 주식. 그러니까는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오르내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원전주들하고 다른 이슈들이 또 뭐 있나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맞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는 내년도에 좀 뜰만한 주식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일단은 2차전지 배터리는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그런 분야. 그러니까 뭐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배터리도 재활용이다 아니면 뭐 양극재다 좀 더 좁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원래는 양극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또 돈이 잘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폐배터리도 앞으로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의무화 시켰잖아요, 지금. 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규주들 중에서 있죠. 신규 상장 중에 성일 하이텍. 네, 성일 하이텍이죠. 그것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급등했다가 그래도 크게 안 빠지잖아요. 그냥 횡보하고 있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기대감이랄까 그거 괜찮죠. 살아있네 모멘텀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처럼 확 빠지는 게 아니고 예. 이거 3만 원 딱 찍고서 이제 내려와서 2만 원 초반까지 있다가 지금도 2만 한 3천 원? 예. 아마? 그죠? 2만 3천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크게 빠지지는 않아요. 예.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자원은 없고 예.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건질 수 있는 거. 이 분야도 앞으로 2025년 이렇게 되면 600조 시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분야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건데 예.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말고 예. 내년에 또 새로운 종목에서 새로운 섹터에서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12월 달하고 내년 1, 2월 달까지가 그 기회예요. 보통.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급등을 했다가 다 까먹고서 예. 급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품은 다 꺼졌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원래 예. 모든 게 실행되기도 전에 꿈 가지고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예. 거기에다가 버블이 꼈잖아요. 돈이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뭐 좋다 하니까 그냥 그 얘기 가지고 매년 그러는 거예요. 매번. 예. 그러니까는 몇 년 전에 그 전에 원래 2차 전지에서 처음에 초기에 한 5년 전에 엄청 많이들 올라간 개별성 예. 주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다 죽어버리고 지금 올라갔던 것들은 요즘에 올라갔던 것들은 작년 그런데 올라갔던 것들은 다 실적 대비 실적이 좋아지는 거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실적 그 과거에는 올라가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리겠다 그러면 이슈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고서 개별 실적에 의해서 각계약전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메타버스도 그냥 올라갔다가 그 좋은 종목들은 요번에 급등을 한 종목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시고 이 주식이 왜 올라갔나 메모 좀 해주셨다가 다음에 조금 조정받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면주라고 했을 때 리오프닝주라고 하면 이제 보통 호텔, 뭐 항공주, 카지노 이런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아직까지 옛날 과거 실적들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여전히 그에 비해서 못 올랐다. 못 올라갔죠. 전혀 네. 못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카지노만 요번에 중국에서 이제 방역에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처럼 하니까는 카지노 3사들이 보통 조금 올랐거든요. 그럼 파라다이스를 한번 볼까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강화를 시켰거든요. 예. 그랬더니만 이제 급락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중국 쪽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로는 내년 2월 달 예. 이때부터 조금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이런 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여행객들을 풀어줘야 돼요. 예. 제가 보기에 이제 머지않아서 이게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는 예. 그럼 세계 경제가 미중의 패권이 있더라도 결국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리오프닝 주식도 선취매 격이죠. 그러면 파라다이스만 기준으로 보면 이게 사실 좀 길게 보면 월봉 기준으로 보면 아직 좀 많이 빠져 그렇죠. 있잖아요. 예. 투자자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17년에도 한번 사실 그 슈팅을 먼저 했었고 영종도 새로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거 사도 될까? 약간 언제 팔아도 좋을까? 단기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은 추세 전체가 이제 우리가 대세 상승기라는 게 있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기도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횡보장이에요. 예.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세 하락기라는 것은 대세 상승기라는 것은 새로운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를 대세 상승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식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전체로 볼 때 몇 번이 없었어요. 2007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찍었거든요. 그때가 처음 대세 상승기. 그러니까 제가 1980년대부터 주식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거의 그러니까는 뭐 500포인트, 600포인트 그러다 1000포인트 갔는데 1000포인트 가다가 700포인트 때까지 떨어지니까는 폭락을 한다 그래서 정부 돈으로 주식을 방어한다고 막 그 발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IMF 때 이제 그 300 왕창 떨어졌죠. 뭐 300포인트였어요. 300대열. 네, 280포인트. 예. 그 최저점이 280.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1000포인트 갔는데 그때는 회복기라 그러죠. 우리가 대세 상승기라는 말을 안 쓰고 그리고 1200포인트가 상단이었는데 그거를 뚫고서 이제 처음으로 2000포인트 갈 때 그때가 대세 상승기. 그러고서 그 다음엔 또 2000에서 그 미국 그 리먼 사태 터졌을 때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다시 2000포인트 갔는데 2년 걸렸죠. 그때도 또 역시 대세 상승이 아니고 회복기. 그러다가 이제 2200포인트, 2000포인트를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또 한 10년 정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3월 달에 15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요번에 대세 상승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저점 2200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3000포인트, 3300포인트 가니까 이게 대세 상승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215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3000포인트가 되더라도 되반등이 일어난 것이 이제 전고점은 3300이니까 만약에 그걸 3300을 뚫고서 4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또 대세 상승이겠죠. 새로운 시대. 근데 지금 당장은 4,000포인트는 뭐 택도 없는 소리고 3,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 이제 거기 그러면 내 돈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부 종목은 주가가 지금 코스피가 300포인트 회복이 됐더라도 일부 종목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꽤 많아요. 개별 종목들 중에서 제약주들이라든가 게임주들 중에서 마이너스 40포인트 이 정도 되는 것들 꽤 많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번에 반등하면서 쇠를 못 받은 종목들이죠. 그런 분들은 종목 교체 매매를 하셔야겠네요. 어렵죠. 이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5만 원 밑에서 교체 종목을 했는데 그 종목, 교체한 종목은 별로 안 올라가고 이거는 그래도 바닥에서 20% 정도 올라오고 그러면 참 속쓰리는 일이거든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체 매매라는 것도 어렵고 이제 확실하게 보일 때는 저 섹터나 저 종목들이 진짜 많이 올라가겠다. 그럴 때는 이제 교체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여기에서 이게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과연 그 2차 전지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고점은 그러면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데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익면에서 기업 이익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2차 전지 시장도 얼마나 그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겠어요. 저게 먹을 거다고 생각이 들으니까는 각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도 이제 막말로 해서 박 터지는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드램 가격 같은 경우가 한때 치킨 게임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제 그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살아남는 기업만 살아남는 거고 그 가운데 뭐 4위, 5등, 4등, 5등 하던 기업들은 다 도태되고 그런 것처럼 이 시장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지금 수입차들도 보면 전기차들 같은 거, 전기차, 버스 이런 거는 중국산이 오히려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가격이 싸니까는. 그러니까는 그쪽도 그렇다고 내년에 경기가 이제 조금 벗어나고 주식 가격이 이렇게 회복된다고 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급등할 때 막 피리 꽂히잖아요. 예. 막 그냥 이거 아무거나 사놓으면 막 그거보다는 이제 내년에 지금보다는 주식장이 좋지만 공부를 해야지 될 투자자들이 공부하고 살펴보아야지 될 부분은 더 깊숙하게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지 그나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기업들도 어렵죠. 기업들도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도 또 주식시장이 주식 투자가 좋은 게 새로운 기업들이 항상 그 도전을 하잖아요. 도전. 예. 그러니까 그 도전하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잘하면 거기에서 또 같이 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올해 많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해서 네. 또 내년에도 당연히 좋겠지라면서 몰려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아마, 예. 항상 새로운 예. 거. 예. 우리가 예기치는 어떤 섹터에서 아주 좋은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올해 그 어려운 장에서도 뭐 200%, 300% 투자자들은 항상 그거 찾는 그 꿈을 찾는 게 이 투자의 재미도 있고 묘미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어날 때 이제 어떤 기쁨, 희열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 올해 한 해는 좀 투자자로서 어떤 해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지 좀 궁금해요. 뭐 기억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최악의 그 전업 투자하고서 처음으로 그 손실 본 해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복귀를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 복귀는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제가 다 알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금 하락할 거는 예상을 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7만 원에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 한 부분 손절을 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낙관적 하락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대형주도 개별주처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도 투자할 때 21선이면 뭐 매수할 때는 매수하고 이게 쌍봉 나오고 그러면 매도하고 막 그렇게 그런 거 다 하거든요. 똑같이. 제가 대응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시장, 그리고 이제 크게 봐서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수가 역배열로 나오는 초기이면 대형주는 웬만하면 손절을 하고 털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사는 거. 이제 초기에는 다 팔았어요. 네. 다 팔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해가지고 산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손실 부분을 확정짓고 그래가지고 좀 미싼 부분들이 있었죠. 올해 뭐 증권사들마저도 사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하곤 하는데 하물며 이제 대표님마저도 좀 손실을 본 해에서 많은 더 고통받고 있으실 이런 개인 투자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이게 외면하면 안 되죠. 외면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본인이 알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까지도 주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 주식 투자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몇 년 전에 일부 증권사에 제 계좌를 수익을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단기 매매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에 제 계좌가 3개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수익 난 거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 40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40억. 이제 순수하게 벌은 게 40억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발생한 걸 보니까 이제 거기에 거래세하고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수료하고 거래세로 20억이 나갔더라고요. 20억. 그러니까 만약에 20억을 안 나갔으면 60억 정도 벌은 거겠죠. 세금을 이렇게 거래세를 수수료를 많이 내셨네요. 거래세하고 수수료. 그래서 그 회사 발전에 그래도 제가 조그만 밑바탕 역할은 좀 하지 않았나. 이제 이거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만큼 비용하고 그 세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
아에 그거를 상세하고도 저는 벌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분들은 그거를 상세하고서 뛰어넘을 정도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요즘에 고금리 때는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일부 돈, 다시 말해서 그 은행에 예금하고서 나올 이자 있잖아요. 이자 정도 가지고서 한번 연습 삼아서 자기 실력을 좀 높여놓으라는 얘기죠. 이럴 때. 그러고서 그 아주 소액 가지고서 하는데 이게 한 1, 2년 해보니까 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돈을 거기에서 일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기자님만 해도 앞으로 주식을 50년을 할 수 있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줘요. 항상. 지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5년 전에 금리가 한 6% 됐을 거예요. 15년 전쯤에. 그러니까 리먼 사태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는 그때 그러고서는 이제 나는 제가 죽기 전에 이게 5% 6%가 올까 그랬는데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또 언제 또 이게 올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주식은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쌈짓돈 까먹으면 안 되니까 쌈짓돈을 부풀릴 수 있는 이 은행 예금으로만도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또 이 절호의 기회 이것도 또 좀 활용을 하시고 주식은 항상 기회를 줘요. 주식 시장은.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장에서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그 수익이 안 나시고 몇 년을 했는데 특히 3년 이상 주식을 했는데 내가 수익이 안 난다.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기회로 좀 삼으시고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서 그 몇 푼이라도 좀 건지시고 그 돈 가지고서 다시 하시면 돼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들으셨죠? 3년에서 수익 안 났으면 그냥 은행 예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회를 주니까 저도 매일 이제 아침마다 출퇴근길에 지하철 버스 타면서 다음 차 타세요 말 듣는데 다음 차 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석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